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캄보디아 구금 64명 프놈펜서 출발한다. 전세기 타자마자 체포다. 체포됐다는 소리는 그렇고 그런 짓 했다 이 소리겠죠. 전세기 투입, 집단 송환 세 번째, 경찰 호송조 190명도 동승했다. 구금된 한국인 64명이라니까 무슨 피해자처럼 들리는데 범죄자들이란 소리죠. 바로 비행기 타자마자 체포됐다는 거는 범죄자라는 소리가 됩니다. 사기단지 아이고 뭐 이런 거 패스하고 막 적색 뭐 수배자까지 티나고 그러네.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해자 신분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자로 수배자도 포함된다. 범죄자들부터 빨리 데려온다. 구출 타령하면 안 된다. 넘어가고요. 유성락 한미 협상서 농산물 관련 새로 들은 것은 대두가 유일하다. 어이쿠야, 대두 확인됐고요. 대두 컨펌 됐습니다. 17일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농산물 개방 문제와 관련해 새롭게 협상된 것은 듣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들은 것은 대두 정도다. 대두 수입하는 거, 대두 수입 이미 하고 있을 건데, 이거 더 많이 수입해라, 이 소리죠. 뭐, 윤철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입 털고 맨날 자빠졌고, 미국이 최근, 후속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안 사니까 너가 물량 처리해라, 이 소리죠. 최근 중국이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전면 중단한 상황과 맞물려 나온 추가 요구로 보인다. 추가 요구다, 추가 요구. 한국은 현재 대두 수입 물량 절반을 미국에서 구매하고 있다. 쌀 그리고 소고기 막았다고 그래 떠들었는데 일단 대두 확인됐습니다. 대두 지금 수입하는 거 더 늘려라. 물량 다 더 처리해라 이 소리죠. 앞으로 무슨 얘기가 나올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추가 요구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죠. 넘어가고 김건희가 투자한 비상장 주식 민중기 특검도 1억. 어이쿠야, 이거 뭐야 이거. 고교 대학 동문이 대표인 태양광 업체. 그 태양광 또 티 나오네. 상장 폐지 직전에 매도. 아이고 전형적인데 이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현 단계에서 의혹을 하겠지만 거의 뭐 100%라 봐야죠. 증권사 직원 권유로 팔아. 웃긴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거 참나. 민중기가 2010년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정상적인 투자다. 정상적인 투자란다.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8년 4월 재산 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 이것도 돈 떼먹은 거로 유명하죠.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액면가 기준 500만 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다. 이 회사가 설립된 직후인 2000년 초다. 그러면서 보유 주식이 12,306주로 증가했다고 적었고, 이듬해 4월에는 모두 팔아 1억 5,874만 원. 야, 봅시다. 액면가 기준에 아주 500만 원 샀는데, 아이고, 이거 몇 배나 난감한 거냐 이거? 몇 배나 난감한 거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남겨먹었는데. 잘 돌아간다. 어이구, 민특검이 당시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대전고 서울대 동기. 아이고 참, 내부 정보지 뭐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그래, 오모 씨는 징역 11년형에 확정됐네. 잘 돌아가는데.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 없었다.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이 지인이 오씨 아니야, 오씨? 회사에서 나와서 친구로 만날 것 같지? 추정입니다, 추정. 해당 회사에 3천에서 4천만 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주거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 3천여만 원에 매도했다. 회사 대표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뭐 넥타이 풀고 친구 사이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 네오세미테크가 설립된 무렵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한 지인이 누구인지 상장 폐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된 경위, 증권사 직원 누구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정확한 매도 시점에 대한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잘 돌아가네. 김 여사 이거 가지고 뭐 이 수사할 그게 안 되는데 지금 꼬라지 보니까. 김 여사 수사할 지금 그 건디가 돼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돌아간다.
넘어갑니다. 예, 이코노워치 한국은행이 금을 더 샀더라면 또 이제 이런 얘기 슬슬 나오네. 이런 얘기 슬슬 나오면요. 이제 거의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가 슬슬 되는데 그러니까 조정 한번 메이저 조정 한번 나와야 될 것 같다. 코렉션 한번 나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2014년 10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은의 잘못된 금투기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당시 한은 총재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예, 외환보유액 다변화 차원에서 2011년부터 2년 동안 해가지고 90톤 금을 사들였는데 금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약 11억 2천만 달러의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다. 보통 중앙은행이 금 들고 있는 거는, 물론 뭐 평가액, 평가액을 갖다가 그거 할 수도 있지만, 금 들고 있는 거는, 담보 성격이 강하죠, 원래. 예, 담보 성격이 강합니다. 당시 이항구면 그때 새누리 아니야, 이거? 예, 이항구는 이런 대규모 평가 손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항구도 뭐 경제 통일화 했는데, 이따고 얘기하고 앉아있다. 김현미 이거 문재인이 때 국토부 장관 했던 거 아니야? 에? 부동산 못 잡아서 난리 난 거. 김현미는 김총재를 향해 금을 사랑한 총재라고 비꼬면서 한은이 금 가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국가적 손실을 가졌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K 국계들 장기적인 어떤 안목 이런 거는 없다는 거. 2013년이 나오죠. 우짜겐적으로 2008 금융위기 자체가 그냥 그 미국의 패권 그리고 기존 시스템이 다 됐다는 신호로 우짜겐적으로는 읽었고 그 이후로 해가지고 미친놈 서들까봐 뭐 거대한 전쟁 타령하고 그랬지만 요즘은 대놓고 3차 세계대전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2008 금융위기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때 해가지고 이 근처에서 뭔 또 일이 터졌어요. 유럽 국가부채 위기도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한은의 일에 한 거에 대해서 뭐라 할 건 아니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갖다가 예상할 수 있다. 허접한 블로거. 그 당시에는 허접한 블로거. 지금은 유튜브까지 하고 있으니까 유튜버인 우짜도 2008 금융위기 끝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세상 가는 게 꾸리꾸리하다 이 얘기하고 우짜계적으로 금학 은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들여다본 게 언제다? 유럽 국가부채 위기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지금 K 국가들 수준입니다. 이항구 경제통이라고 맨날 그렇게 떠들었잖아. 김현미 깜도 안 되는 거 패스한다 치더라도 이항구 보세요. 이 누가 책임지나 이렇게 떠들고 앉았잖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그러면 욕 들어먹고 난 다음에 한원이 뭐 해가지고 금을 갖다 잘 안 사게 됐다. 이 소리 아니에요. 매각도 하지 뭐 자는이 추가 매입도 안 하고 10년 전에 욕 처먹고 앉아가지고 매각도 하지 않고 금 보유량은 104.4톤 그대로다. 예, 이래 됩니다. 근데 뭐 이 뒤에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올 거고 우짜겐적으로 지금은 사기엔 좀 너무 늦었다 봅니다. 한번 메이저 코렉션 한번 많이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던가 해야지. 근데 전에 욕 먹었기 때문에 또 들어갈는지 안 들어갈는지 모르겠다 근데 넘어가고요. 예, 트럼프 미국 강력한 위치에 있어. 아니요. 강력한 위치 아니세요. 중국 157% 관세 원하지 않을 것. 예, 요 얘기 떠들고 난 다음에 미국 주식판, 미국장 올랐습니다. 중국 우리 덕에 부유해졌지만 미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중국에 이용당해. 왜 아무것도 얻지 못했냐? 지금까지 해가지고 싸게 써먹었잖아. 공산품 싸게 해가지고 땡겨 먹었잖아요. 왜 중국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그러냐? 얻은 게 많지. 까놓고 해가지고. 워싱턴 정치인들 중국하고 커넥션이 얼마나 강하게 돼 있는데 뭘 아무것도 보지 못해. 한국도 언급하며 공정한 대우 바란다. 아이쿠야 윤철이 입 털었는데 바로 공정한 대우 바란다 얘기 나오네. 수천억 수조 달러 들어오는 것이 공정하다. 끝내주는데 에이 뭐 잘 된다고 입 털더니 해가지고 뭐 트럼프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받아치피네. 시즌 뭐 이거 맨날 떠드는 얘기고요. 중국에 매년 수천억 달러를 잃었다. 이거는 트럼프가 어째 돌아간 판인지 모르니까 이래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지 않다. 그것은 EU도 포함되고 일본과 한국도 포함된다. 이들 나라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이다. 공정하게 대우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EU한테 받는 돈하고 일본한테 받는 돈하고 비례해서 우리나라한테 돈을 갖다 달라 해야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해가지고 지금 3,500억 물론 이재명이가 3,500억 질렀다마는 그건 너쪽 받는 것도 해가지고 공정하게 받는 거예요 그게? 공정하게 받는 게 아니지. 무슨 공정하게 받는 겁니까? 하다 3,500억 지르고 LNG 그것도 1,000억도 있잖아 또 맨날 말은 3,500억만 하지만
LNG 천억도 있고 이거 어째 감당할란지 나중에 한번 지켜봅니다. 어째 되는지 한번 보자 진짜. 넘어가고요. 뭐야 이거.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합의할 시간 토마호크 지원은 신중하다. 이건 우짜가 이미 벌써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몰라요. 뭐 어째 돌아가는 판인지 몰라요. 밑에서 얘기 올라오니까 아이디어 좋은데? 그래 우크라이나에 그 토마호크 준다고 하고 그걸로 레버리지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저 푸틴 압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 가만히 안 봐. 뭐 굳이 깊이 안 봐도 뻔하지 뭐 밑에서 해가지고 얘기를 해줬겠지. 근데 떠들고 나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바보짓인 거야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마호크를 갖다가 줘봤자 우크라이나 줘봤자 쏠 수 있는 발사대가 없는데 토마호크만 주면 뭐하냐 뭐. 그리고 토마호크를 준다는 건요 러시아하고 진짜 한번 붙자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제대로 아는 게 없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푸틴 통화 다음날 젤렌스키 회담 지금 위치에서 전쟁 중단해야. 푸틴은 지금까지 뭐 요구사항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구사항 바뀐 게 없습니다. 최소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크림반도는 제끼고 우크라이나 4개 오블라스트 4개 지방을 갖다가 무조건 넘겨라. 그게 최소입니다. 최소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그거보다 이제 더 나가겠지. 안 그러겠어요? 더 나가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우짜라도 더 받아내지. 나는 이거 무조건 4개 지방은 무조건 받아야 돼. 이러면 거기서 더 나가지요. 지금 협상에서 밀린 거는 지금 트럼프 서방 이쪽입니다. 안 돼요, 안 돼. 전쟁도 지금 지고 있고 우짜기준에서는 뭐 2022년 4월에 이미 판정이 끝났습니다만 하여간에 지고 있는 거고 또 질질 늘어진다 또. 헝가리에서 저 푸틴 만나고 이러는데 뭐 만나서 얘기해봤자 뻔하고요. 푸틴은 지금 요구사항을 갖다가 바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벌써 2022년부터 얘기하던 거예요. 토마호크 요 관련해서 메드베데프가 트롤링을 했는데 우짜가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메드베데프는요 토마호크 미사일 요거 순항미사일 요거 발사되는 동안 여기 탄두에 핵탄두가 탑재되어 있는지 재래식 탄두가 탑재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발사는 우크라이나만 할 뿐. 이거는 뭐 미 해군 구축함 이겁니다만 발사만 우크라이나가 할 뿐 통제는 미국이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트럼프가 통제한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러면 러시아는 대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메드베데프가 대놓고 트롤링했습니다. 러시아가 대응할 기라는 소리가 뭡니까? 핵전쟁 간다 이 소리. 핵전쟁 간다. 예, 대단하죠. 넘어가고요.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압박에 남미 반미 성향 정부도 발끈. 쿠바 뭐 패스해야지. 콜롬비아 대통령 미군 비인도적 행위 규탄이다 이리 나오죠. 왜 뭐 어째 했는지는 나오지 않네. 뭐 어째 했는지는 B-52 날라가 다닌 거는 얘기가 없네. 연합지라시답게. 넘어가고요. 업데이트 바로 합니다. B-52 폭격기 2대가요. 베네수엘라 저 해안 그 근처에서 해가지고 S자가 아니고 8자 비행이라 겠네. 8자 비행을 갖다가 했습니다. 요거 B-52 폭격기 2대입니다. 2대. 2대가 해가지고 8자 비행을 했는데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트남전 당시 20세기 베트남전 당시 북베트남은요 1950년대 후반 물건인 소련제 S-75 지대공 미사일을 이용해서 B-52 폭격기 수십 대를 갖다가 격추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베트남전 이후에 미 공군은요 B-52를 갖다가 아무리 허접한 그리고 구형 지대공 미사일이라 하더라도 방공 시스템 해당 지대공 미사일 근처 사정거리 안으로 절대로 접근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먼 거리에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하고요. 이거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죠? 여기 가서 이거는 그냥 시위하는 정도 수준이라 보시면 되고, 뭐 요 카라카스 있잖아요. 요 근처에 베네수엘라 요주가 아닙니까? 요 그냥 시위하는 것 뿐인 진짜로 해가지고 방공 미사일, 그냥 방공 시스템에서 레이더 켜고 삐리삐리삐리 해가지고 경고음 터진다. 토끼 됩니다. B-52 토끼 됩니다. 예, 요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요게 지금 B-52 폭격기 날아가지고 또 해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또 고조되고 있는 중이다 알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 통박을 보면
이스라엘 건을 갖다가 대충 해가지고 눈가리 мя옹하고 그 다음에 지금 베네수엘라 건으로 뭔가 이래 사람들 이목을 갖다가 돌리려고 한다는 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제대로 침공하려면 이거 지금 다 동원해야 돼요. 아무리 허접한 국가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침공을 하려면 병력하고 전력을 갖다가 이거보다 지금 더 많이 저가지고 증강시켜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야지 제대로 해가지고 침공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옛날하고 달리 요즘은 드론도 날아다니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오늘은 뭐 토요일이니까 빨리빨리 끝내죠. 예, 금덩입니다. 금덩이 어제 가지고 마이너스 2.18% 많이 내렸죠. 많이 내려서 가지고 1온세 4,234.24달러 됩니다. 로우가 4,190달러까지 내려갔었네. 이거 내려갔습니다. 미친 듯이 올라가더니 좀 많이 내려갔다. 뭐 많이 좀 뭐 많이가 아니고 좀 진짜로 많이 내려간 거죠. 여기 금덩이가. 오늘 우자가 이거 후반부에 해가지고 미국채 2년물 5년물에서 보이는 그러니까 보내고 있는 경고 신호라는 영상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고 우자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지역은행 그 위기 얘기를 시즌 2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이걸 분명히 알고 계세요.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은덩입니다. 은덩이는 어제 아이고 거의 폭락 수준이죠. 마이너스 4.53% 떨어져가지고 1온수에 51.74달러 됩니다. 은덩이는 여전히 금덩이보다는 차트는 보기 좋은데 지금 우자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덩이 은덩이가 막 오르면 막 그 튀고 이러면요 시스템 어디서 뭔가 하나 부사지고 있다고 우자가 벌써 몇 차례 뭐 이틀 3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진짜 조심하는 게 좋다. 요거는 보면 알고 계셔야 되고 은덩이가 어제 좀 많이 폭락했다. 로우가 50.66달러 이런세 50.66달러까지 쭉 빠졌었네요. 하여간에 지금 금은하고 돌아가는 걸 갖다가 바로미터로 보고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세요. 넘어가고 자, 요거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해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올랐습니다. 0.13% 올라가지고 98.466 됐습니다. 예, 22평선 위로 올라가 버렸네. 다시 찔러가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버렸네요. 장중에 로우는 98.030, 98이 위험했었다. 이게 되죠. 하여간에 22평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자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지금 셧다운권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질질 늘어지고 있잖아요. 셧다운이 질질 늘어지고 있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달러 인덱스 하락 요인이 추가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 꼬라지다. 예, 일단은 돌아가는 거 봐야겠네. 요건하지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자가 말씀드렸다, 뭐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는데, 미국채 2년, 5년물 지금 현재 돌아가는 꼴레가 심상치 않으니까, 지금 뭔가 위기가 발생하면 달러 인덱스는 튄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원화입니다. 원화는 어제 가지고 24시간 동안 지금 1달러에 1422 또 올라갔네요. 자, 싸졌네. 0.37% 싸져가지고 1달러에 1422.06원 됩니다. 밑에가 1416원, 위에가 1427원. 얼추 한 10원 가까이 되네. 예, 10원 가까이. 그리고 한 9원 넘어 9원은 훨씬 넘어가고 10원 가까이 되네요. 또 이래 더 튀고 앉아있다. 지금 좀 그렇습니다. 이거 환율 이 꼴 나면 절대로 좋은 게 아니다. 이건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좀 적정한 비율, 적정한 환율 뭐 이런 게 좋은 거지. 지금은 이거 너무 싸요. 우리나라 원화가. 예, 이거는 뭐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엔화입니다. 엔화는 1달러 해가지고 보시면 150.626 N 됩니다. 어제 가지고 0.22% 싸져가지고 보자. 아이고 이거 149엔까지 넘어갔었네. 어제 가지고 149.496N까지 떨어졌다가 0.22% 싸져가지고 1달러에 150.626N 됐다. 이게 됩니다. 참고로 일본 쪽 분위기를 말씀드려보면 자민당이 유신회하고 조인한다는 것은 이미 뉴스 소개시켜드렸고 다카이치가 야스쿠니에 공물을 보낸 게 아니고 공물을 바치는 돈만 해가지고 바쳤죠. 냈죠. 그리고 우에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경제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이 개선될 경우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나와서 떠들었습니다. 덕분에 엔화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구자 이거 나중에 얘기할 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엔캐리 트레이드는요 조용히 줄어들고 있는 중이라는 거 일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밸런스 시트도 계속 줄이고 있는 중이죠. 사부작 줄이고 있는 중이다. 이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셧다운 해가지고 배팅 현황입니다. 셧다운 배팅 현황 보시면 해가지고 또 다른 거 해가지고 배팅 현황인데 11월 16일 더 넘어서 간다는 게 38.1%로 점점 높아지고 있죠. 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요러면은 셧다운이 40일 이상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기록 세운다는 소리가 되죠? 예, 절단입니다. 지금 데이터 나온 걸 하나도 없고 깜깜이 상태인데 지금 셧다운은 점점점 지질 늘어져 가지고 11월 16일 이후에까지도 지금 간다. 어마어마한데.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우짜가 로이터 기사를 갖다가 소개하려 하다가 그냥 뭐 이거 갖다 놓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 토요일인데 뭐 이런저런 뭐 허접한 실력에 뭐 영어 기사 끌고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시간 2배로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러합니다. 여기 보시면 발라텔레티 해가지고 쉐어스라는 그 회사죠. 여기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해가지고 레버리지 5배짜리 레버리지 5배짜리 물건을 갖다가 내놓겠다. 그래서 SEC 그 SEC가 어디입니까? 미국 증권거래소죠. 여기다가 해가지고 신청서를 냈다 이겁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 2025년 9월 기준 미국 투자자들이 670억에 달하는 마진뎁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B2죠. B2 빚 땡겨서 투자하는 거 B2 영어로 하면 이걸 마진뎁이란데 9월 기준 해가지고 미국 투자자들이 추가로 670억 달러에 달하는 B2를 추가하면서 총 규모가 1조 1,300억 달러로 늘어난 가운데 요거 발라틸리티 아주 쉐어스 여기에서 레버리지 5배짜리 ETF 요거를 출시하고 싶다고 미 증권거래소에 신청서를 넣었고요. 2015년 현재 미국 가계들의 주식 자산 비중은 올타임 하이인 52%로 지난 최고 기록이 언제냐 하면 2000년에 48%입니다. 근데 지금 무려 4%나 상회하고 있다 이게 되고 2008 금융위기 최저치 대비해서는 지금 더블이나 높고요. 레버리지 5배짜리를 하니까 좀 감이 잘 안 오실 분들도 있을 건데 이 레버리지 땡겨서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다 잘 아실 거고 근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우짜가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이거 레버리지 5배짜리 보나마나 엔비디아에 분명히 이제 투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투자할 것이 거의 확실한데 만약에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에 마이너스 10% 하락하면요. 이 5배짜리 레버리지 ETF는요. 마이너스 50% 폭락하게 됩니다. 그냥 끝났다. 마이너스 50% 폭락이면요. 그냥 끝난 겁니다. 얼마나 이게 도박질인지 아시겠죠? 진짜 도박질입니다. 도박질. 진짜 쩌는 거예요. 쩌는 거. 지금 나와 있는 게 2배짜리가 해도 이거 목이다 마친. 이 2배짜리면 해도 지금 난리가 나는데 이게 5배짜리면요. 그냥 절단 나는 거예요. 한 방에 가는 겁니다. 한 방에 골로 가는 거예요. 관련해서 지금 크립토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2015년 10월 10일에 트레이드 160만 명 이상이 청산됐죠. 청산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 리퀴데이션이 발생해서 하루에만 190억 달러 이상의 레버리지가 청산된 바 있고요. 우짜가 소개시켜드린 바처럼 우크라이나 크립토 트레이더 쿠도는 자살했고 자살한 건지 자살을 당한 건지 하여간 그래 됐고요. 어제 이것도 크립토판에서 또 뭔 일이 났습니까? 12억 달러짜리 또 청산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만 마이너스 5억 달러짜리 청산이 터졌고요. 크립토판 전체에서는 12억짜리 마이너스 12억짜리 청산이 또 터졌습니다. 하여간에 이거 레버리지만 땡기느냐 좀 전에 5배짜리 뭐 해가지고 ETF 나오잖아요. 레버리지만 땡기느냐 그것도 아니어서 미국의 옵션 총 거래량이 2025년 10월 들어서 1억 800만 계약으로 올타임 하이를 갖다가 기록하고요. 총 콜 옵션 거래량도 6,100만 계약으로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내주지요. 탐욕과 광기가 흘러 넘치면서 모두가 가드를 낼 때 모두가 해가지고 더 이상 마음에 그러니까 이 지금 뭔가 뭐 내가 폭락할 걸 갖다가 걱정한다 이런 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자유롭게 탐욕과 광기를 갖다가 즐길 때
털어먹기 좋은 타이밍이 된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동차 대출 연체율입니다. 이것도 블룸버그 기사인데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신용평가사 벤티지 스코어, 여기죠. 소스해가지고 벤티지 스코어 나있죠. 벤티지 스코어에 따르면 모든 소득계층의 미국 소비자들이 월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월 할부금이 주택담보대출 월 상환금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점수가 좋은 프라임, 뭡니까? 우량, 그리고 니어 프라임, 준우량 대출자들 역시 3년 전부 3년 전에 미국 대출기관들이 서브프라임 대출자에 대한 금융기준을 강화한 후 서브프라임 대출자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벤티지 스코어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동차 가격 급등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50% 이상 증가하면서, 이 보세요. 지난 15년 동안 해가지고 자동차 대출이 해가지고 지금 다른 거는 그나마 개선되고 있는데 여는 절단나고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자동차 가격 급등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50% 이상 증가하면서 자동차 대출은 지난 15년 동안 가장 안전한 소비자 신용 상품에서 가장 위험한 상품으로 전락했다. 이게 이 블룸버그 기사의 핵심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서부 텍사스유죠. 보시면 어제 가지고 0.22% 살짝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1배럴에 57.5달러. 59달러는 고사하고 58달러 밑으로까지 또 떨어졌다, 이게 됩니다. 이게 거의 쭉 올라가면은 요 5월달에 걸리죠. 2015년 5월 5일 이후 처음으로 1배럴에 58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 해가지고 서부 텍사스주는 몇 퍼센트 하락했다? 마이너스 25%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는 1배럴에 40달러 얘기를 갖다가 했다. 이 구자가 여러 차례 소개시켜드리는 바 있죠. 유가의 경우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도 아시고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한폐렴 때 유가 대폭락한 바 있죠. 이런 것처럼 유가는 뭔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락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신호마다 좋은 게 별로 없어요. 폭락 후에 물론 들어가면은 많이 남겨 먹겠죠. 우한폐렴 때 이미 경험했듯이. 자, 넘어가지고, 자, 요거는 끝날 때가 다 됐다는 소리가 되지만 뒤에 하나 더 남았습니다. 베이커 휴즈에서 나오는 10월 17일 로 끝나는 주 기준 미국의 석유 리그 카운트는 전주 418개와 똑같이 418개였고요. 토탈 리그 카운트는 전주 547개에서 요번 주 10월 17일로 끝나는 주 여기에는 548개로 한 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산수를 해보면 천연가스에서 한 개가 추가됐다, 이 소리가 되겠죠. 유가 좀 전에 서부 텍사스에 떨어지고 있죠. 다음 주에 나올 거 뻔하게 예상이 된다. 뭐가 예상이 된다? 석유 리그 카운트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요거는 뭐 우자가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자, 요거 오늘의 주인공이죠. 말씀드려보면 왜 보냐? 벌써 28분이야? 예, 빨리 말씀드리죠. 미국채 2년물하고 5년물 수익률은요, 향후 5년 동안, 향후 5년이 난다. 향후 몇 년 동안 투자자들이 경제, 금리, 금융 리스크의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민감한 지표 중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채권 시장에서 돌리는 조기 경보 시스템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년 만기, 2025년 10월 16일 요거죠. 제가 여기 가지고 포인트 찍어놨습니다. 10월 16일에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3.4, 요 3.431 이렇게 돼 있죠. 3.431%까지 떨어지면서 2022년 이후 2022년 9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5년 만기 5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도 보시면 10월 16일에 3.55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1년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다? 이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미국채로 몰리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채권, 정확하게는 국채를 매수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반대로 수익률이 하락한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거를 얘기해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또 허접하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매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매에서 모두가 어떤 물건에 그러면 내가 물건 사겠다 이래가지고 매수하려고 달겨들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 물건 가격이 올라가지요. 예?
뭐 요거 저 100원 100원 이거 100원 네 100원 주고 살래 이러면 또 올라가고 또 이 다음 분 200원 200원 이랬는데 200원 또 받아가지고 또 200원 사겠다 하면 또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똑같이 어떤 물건을 매수하려고 모두가 달겨들면은 가격이 올라가고요.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면 왜 국채는 이자를 주잖아요. 이거는 이자를 주잖아요. 이거 물건값이 인기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는 당연히 내려가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어떻게 됐다? 시장이 2년 어떻게 되나? 요거네.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시장이 패드의 정책 방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2년 수익률이 급락하면 패드가 공개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채권 시장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위협적으로 웃자가 말씀드리며 위협적인 표현을 해보면 뭔가가 부사지고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미국채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이래 내려간다는 건요. 반대로 5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성장, 인플레이션, 신용 전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단기 정책 사이클이 혼란이 마무리되는 뭐 이거 정책을 갖다가 뭐 금리를 내리고 올리고 이러면은 뭐 출렁출렁 하니까 뭔가 혼란이 되잖아요. 근데 혼란이 마무리된 후에 경제가 얼마나 강세를 보여줄지를 엿볼 수 있는 창 역할, 윈도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5년 만기 미국채 이겁니다. 수익률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2년물과 5년물이 동시에 연중 최저치 또는 2022년 그러니까 2년물의 경우 2022년 이후 최저 2022년 9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이거는요. 수면 아래에서 사실상 패닉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 신용 문제, 심지어는 금융 사고까지 예상하면서 안전자산인 채권, 정확하게는 국채에 몰리면서 수익률을 낮추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종종 단기금리, 단기물 수익률이죠. 단기금리가 장기금리, 장기물 수익률이라는 소리가 됐죠.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강세 스티프너, 여기입니다. 불 스티프너, 요거로 설명이 됩니다. 이거 채권 이쪽 동네에서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처럼 아주 드라이하게 보이는 것하고 달리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시장이 금리 인하와 은행 및 자금 조달 시스템에서 발생한 부담, 스트레스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다. 프라이싱 하기 시작한다. 이런 가운데 자본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따라서 미국채 2년물과 5년물이 동시에 하락 또는 붕괴 수준으로 폭락할 때는 긴축 사이클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종료되고 있다는 시장의 경고 신호, 적색 신호가 나왔다는 걸 갖다가 의미하고요. 관련해서 파월이 뭐 끝낸다, QT 끝낸다 이래가지고 이미 예고를 해줬잖아요. 친절하게. 더 풀어서 얘기하면 시스템 어딘가에서 지금 유동성이 증발하고 있으며 정책 이반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신용이 쪼라들고 있고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자는 뭡니까? 뭐 5배짜리 레버리지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스마트 머니들이죠. 스마트 머니들. 하여간 2025년 10월 셋째 주 현재 출연한 여러 스트레스를 갖다가 웃자가 3가지 또는 4가지를 해가지고 꼽아보면 첫 번째 지역은행 신용 문제가 있습니다. 지온스 방코퍼레이션의 경우 10월 16일 사기 대출과 관련한 5천만 달러 대손 충당금을 공개하면서 은행 시스템의 전반에 숨겨진 신용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덕분에 지역은행 지수 S&P 500을 보시면 하부 지수로 있습니다. 지역은행 지수가 마이너스 4% 하락 폭락하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 부진한 경제 지표가 있는데 셧다운으로 인해서 깜깜이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웃자가 소개했던 필라델피아 패드 제조업 지수의 경우 10월에 마이너스 12.8로 급락하면서 제조업 경기 침체를 예고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뭐냐? 미중 무역 갈등인데 대규모 관세 위협 재점화와 중국의 히토리 수출 통제 강화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또 가중시켰고요. 네 번째는 보나마나 셧다운을 예를 들 수밖에 없죠. 보름을 넘기고 좀 전에 우자가 배팅 사이트 보여드렸다시피 40일을 넘어갈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 셧다운.
이 정부 연방정부 셧다운을 해서 경제 데이터 발표가 지연되고 정책 불확실성은 커진 상태입니다. 2년물하고 5년물 수익률이 동시에 1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경우는 투자자들이 이 커브 구간 전반에 걸쳐 미 국채를 공황 매수하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보시면 이거 한 달 전이 요거고요. 예, 주황색이라나? 그 현재가 요거죠. 예,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죠. 예, 떨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수익률 곡선 뭐 이래 말하는데 그냥 영어로 말하면 커브 구간 전반에 걸쳐서 미국채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공황 매수하고 있다 이 얘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해서 뭐 미국채 많이 사고 있다 이 소리가 되죠. 또한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 역시 임계치인 4%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요 보시면 10월 16일에 가지고 3.973% 해가지고 떨어졌죠. 3.97%까지 떨어졌다. 이를 기록했는데 만기 구간 전반에 걸쳐 그러니까 미국채 전체에 걸쳐서 목격되는 이런 조정 움직임은 정상적인 시장 기능보다는 광범위한 공포를 갖다가 나타낸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어디서 터지고 있다, 부사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의심되는 거 한 3개 정도를 우리가 꼽아보면 첫 번째 헤지펀드 하고요. 베이시스 트레이드 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드라이하게 그냥 바로 말씀드린 거예요. 베이시스 트레이드라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베이시스 트레이딩 뭐 이거로 찾아보시든 베이시스 트레이드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신용도 또는 신용등급 우려 그리고 금리 압박 그리고 숨겨진 익스포저 등 지역은행들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진콜에 직면한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초에 의심되는 누운 놈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 중에 의심되는 3개가 뭐다? 헤지펀드하고 베이시스 트레이드 쪽이고 두 번째는 지역은행 쪽이고 세 번째는 마진콜 직면한 레버리지 투자자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매수자들의 구성이 크게 변했는데요. 미국채에 대한 외국 국가의 보유 비중은 10년 전 40% 이상에서 2025년 현재 전체 미국채에 있어서 외국인의 비율은 30%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최대 미국채 보유국인 일본, 중국은 그들의 포지션을 현재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매수자, 대표적으로 뭡니까? 외국 중앙은행들이죠. 이들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가격에 민감한 매수자,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가계하고 기업, 이들로 대체되고 있다. 누가? 외국 중앙은행들이 대체되고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요약해 보면 노래 틀어놓고 요약을 해보면 미국채 2년하고 5년물에서 지금 보여주는 이 모습은요. 지금 현재 수면 안에서 뭔가 부사지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거를 갖다 알려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하고 같다. 이 소리가 됩니다. 요거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짜가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 길게.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10월 1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다녔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